안녕하세요. 도시농업 전문가 안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로체험 특강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인 도시농업 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도시농부가 되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도시농업이란 어떤 것인가? 도시농업의 정의, 텃밭 유형,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의 역할, 자격 취득 요건, 활동 분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농업이란 일단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그러니까 농사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땅이나 아니면 이 건축물, 건물 옥상이나 이런 건축물 아니면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농작물, 그다음에 나무, 화초 이런 것들을 재배하거나 여기에는 곤충까지 포함이 됩니다. 곤충, 뭐 양봉, 벌을 기르거나 이런 것, 곤충을 기르는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바로 도시농업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도시농업은 법정 기념일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4월 11일이 바로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자, 왜 4월 11일로 법정 기념일로 정했을까요? 일단 이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그 농사 체험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 4월과 이 11일이 흑토자를 연상시키죠. 흑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흑토자. 그래서 흑토자를 나누면 그 10자와 1 해서 11일 이렇게 해서 법정 기념일로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2017년 3월부터 이제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죠. 자, 이 도시농업의 날은 이 도시농업인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자, 올해로 이 도시농업의 날이 5주년이었죠. 5주년.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도시농업이란 요새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 어떤 이런 선반 같은 데에 채소들이 있죠. 자, 어떤 기구들이 보이고요. 자, 위에서 물이 나오는 어떤 수도꼭지 같은 게 보이고, 맞아요. 여기는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커다란 그 상자, 그 철근으로 된 상자 아닌데요. 그 안에서 이 식물이 살 수 있게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연이 아닌 기계로 모든 조건을 맞추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은 식물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자연 햇빛은 아니지만 여기서 식물들이 좋아하는 빛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습도를 만들어주고 자연에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태풍이 오던지 아니면 막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우박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비가 막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농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 안에서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을 공간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면 자연보다는 더 잘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배라는 게 일정하게 이 재배의 그 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에서는 그런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사실 농작물을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 해서 어떤 한 공간 뭐 콘크리트 아니라 컨테이너 상자 그런 상자나 공간 안에 이런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LED를 조명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빛을 쏴주고 그 다음에 그 습도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그 물 같은 경우는 흙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수경 재배로 이루어집니다. 수경 재배라고 하면 얘네 뿌리가 흙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담겨서 그 대신 그 물에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새 도시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이라는 겁니다. 도시농업의 텃밭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텃밭이란 개인의 밭이거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한 밭을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투리 텃밭, 분양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 땅의 한쪽 귀퉁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제 내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건데요.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해까지도 내 밭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농사 시작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올해 계속, 이렇게 매해 작물을 거둘 수 있는 다년생 작물 재배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내 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투리 텃밭, 분양 텃밭의 장점이 좋은 점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말 농장 텃밭.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텃밭인데요. 그러니까 이 넓은 밭을 이제 일항별로 쪼개요. 그래서 조금씩 쪼개서 이제 1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임대해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빌려서. 자, 이거는 이제 그 땅이 부족한 그 도시에서 이제 안정적이면서 합법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그러니까 주말농장 텃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많이 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랑 체험을 하는 그 신기에서 그거를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베란다 텃밭.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텃밭을 말합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많겠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채소 정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파나 양파나 이런 양파는 좀 그렇고 파나 이런 상추나 이런 것들 뭐 치커리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잎채소들을 키우는가 동시에 우리가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접근성도 좋고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직접 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얘네들을 먹을 때마다 그냥 앞에서 뜯어 먹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그래서 이거 베란다 텃밭.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정원. 요것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옥상이나, 아니, 관공서,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 옥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 도시화로 인해서 땅이 부족하죠. 이제 이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자, 이런 대전이나 대도시는 이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 집중이 막 몰려요. 그래서 건축물도 증가가 되고, 이 도심에서는 사실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남는 공간이잖아요. 옥상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간인데 그 옥상에 자,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이 공생의 장소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옥상이. 그래서 이제 요 옥상 같은 경우는 그 옥상에 있는 그 옥상에 바로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기 때문에 건축물 보호 효과도 있고요. 이 도시경관. 이제 옥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되게 좀 삭막하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이런 것들을 자 식물을 심거나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일단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그래서 이런 휴식 공간도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나무나 식물들이나 작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 보겠죠, 옥상에. 그래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과 함께 공생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순환되고 굉장히 이제 옥상 정원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쿨팜, 학교 텃밭이죠. 운동장이나 이런 만약에 운동장이 안 되면 옥상, 학교 옥상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나무 상자나 이런 간단한 크지 않은 텃밭을 만들어서 자, 이런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심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자라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긴 식물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키워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종류나 이런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자, 이렇게 같이 심음으로 해서 뭐 협동심도 키우고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이 좋은 거죠.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심지 초등학교와 그 농촌 체험 마을 간의 결연을 맺어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농촌 체험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텃밭 초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장소에 맞춰서 작물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씨앗보다는 모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심기. 그러니까 이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 자리에 심고 나서 물과 거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물이 잘 자라고 안 자라고의 차이가 생기겠죠. 첫 번째로 이제 장소에 맞춰서 작물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실외, 바깥에 심느냐, 안에 심느냐에 따라서 작물이 달라지겠죠. 이제 바깥에 심을 때는 옥상이나 하단을 활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작물 종류에 따라서 심는 시기를 달리해야 합니다. 실내 텃밭. 이제 오늘 우리가 체험해 볼 게 바로 실내 텃밭인데요. 이제 베란다 텃밭을 활용을 하는데 이 바깥보다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어가는 상추 이런 것도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두 번째, 씨앗보다는 모종을 선택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들은 씨앗을 심을 경우에는 발화가 잘 안 돼서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전문가들이 키운 그런 모종을 구매를 해서 그 모종을 선택을 해서 심는 게 훨씬 더 작물이 잘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종을 구매를 할 때에는 흙 부분이 작물의 아래쪽에 있는 흙 부분이 너무 마르지 않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아주 심기. 완벽하게 이제 옮겨 심은 후에는요, 이 날씨나 이런 것, 이제 우리는 실내에 심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흙 상태를 봐서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요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사실 거름은 많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만 잘 챙겨주고 햇빛만 잘 쬐어주면 아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캘린더를 인터넷에 치면 텃밭에서 캘린더를 해서 3월에는 어떤 작물을 심고 4월에는 어떤 작물을 심고 그런 캘린더를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만의 텃밭을 만들어 봐요.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텃밭 가꾸기. 자, 이제 우리 도시농업관리사의 그 직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체험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도시농업관리사란 어떤 것인가? 자, 이 도시농업 전문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 전문가 다 맞는데요. 자, 이거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여러분도 오늘 도시농업에 대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이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도시농업 관련 해설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주고 지도, 이런 기술 보급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 도시농업 관리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국가기술 자격증 9종류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농업에 관련된, 식물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자격증이 있고 나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로 이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주말 농장, 도시농업 공원 등의 이런 관리해주는 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텃밭 강사, 학교 텃밭 운영 강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 지원센터나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올해 첫 시행되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노인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농업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이 도시농업 전문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라는 이 직업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의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작은 농장 만들기, 베란다 텃밭 만들기입니다. 상추 모종 2개를 심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위에 물을 주면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 구멍을 뚫어 놨고요. 거기 재료에 들어있는 수저를 이용해서 흙을 컵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흙 흘리지 않게 자, 조심조심해서 조금 흘려도 이따가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자, 동봉된 수저를 이용해서 두 군데 흙을 넣어 놓겠습니다. 자, 흙의 높이는 한 이 컵에 3분의 2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만 흙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흙은요, 이 상추가 자라는데, 자, 먹을 영양분이기 때문에, 자, 흙을 천천히 넣어주시고요. 자, 3분의 2 정도 넣었으면, 자, 이 상추가 지금 이 한 포트당 하나씩 되어 있는데요. 자,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휘 감겨져 있죠? 굉장히 튼튼한 모종이에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든 잎들은 이렇게 떼어주세요. 떼어주시고, 지금 상추가 이렇게 한 5장에서 6장 정도 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모종이에요. 잘 자랐죠? 자,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이런 건강한 상추 모종을 사서 심는 게 작물 재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을 가운데에 놔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추도 자, 포트에서 조심조심 꺼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시든 떡잎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자, 제거할 때 붓잎은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자, 이렇게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추가 지금 가운데 딱 놓고 쓰러지지 않게 자, 옆쪽으로 나머지 흙을 또 넣어줍니다. 가운데 상추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가운데 위치하도록 놓은 다음에 자, 가장자리로 흙들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컵도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아이고 저도 흘렸네요. 자, 이렇게 상추를 가운데 놓고 자, 이게 흙을 넣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 상추 가운데로는 흙이 들어가지 않게 자, 상추 가운데 쪽으로는 흙이 들어가지 않게 가장자리에서 넣어주세요.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넣게 되면 나중에 자랄 때 좀 통풍 이런 데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쪽은 넣지 말고 자, 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추가 자, 가운데 자리를 잡았으면 자, 손으로 흙은 너무 꾹꾹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흙 안으로도 얘네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꾹꾹 누르면 답답해요. 숨을 못 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됐고요. 자, 여러분도 잘 따라하고 있죠? 수저를 이용해서 상추 가운데로 이렇게 손으로 가운데를 잡은 다음에 가장자리로 흙을 넣어주세요. 가장자리로 흙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컵을 돌려가면서 자, 흙은 자, 여기 컵에 보면은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게 선이 2개가 그어져 있는데 아래쪽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흙에다 물을 넣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 흙이 붕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 아래쪽으로 흙을 넣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흙을 넣었으면 손으로 자, 마무리해주고 자, 이렇게 상추 2개를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얘네들을 물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동안 물이 밑으로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집에 가서 주는데 자, 일단 집에 가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집에는 그냥 뭐 싱크대 안이나 이 싱크대 안에다 이렇게 넣거나 그릇을 아래쪽에 받치고 자, 상추에 물을 줬는데 이렇게 위에서 자, 부어주세요. 아니면 그 싱크대에 그 수전으로 물을 줘도 돼요. 샤워기처럼.
저는 지금 촬영 관계상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컵이 투명하기 때문에 얘네들 흙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다 보여요. 자, 그리고 물을 줄 때는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보이죠? 아래쪽으로 물이 나올 만큼 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물이 흙 전체가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놔두고, 자, 집에 가서 주세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자, 나중에 이제 지금 설명할 캐리어가 젖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물 주는 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추에 물을 주는 시기는 자, 사실 집의 환경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손에 흙을 손으로 딱 만져보고 흙이 말라있다 싶으면 상추는 무조건 물 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꼭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캐리어가 있으면 얘를 자, 얘가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자, 얘를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하니까 얘 젖었으니까는 제가 캐리어에는 안 앉힐게요. 이렇게 앉히시면 돼요. 이렇게 앉히고 자,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름표. 자, 이 나만의 텃밭에 이름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팻말 2개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네임펜을 이용해서 오늘 날짜도 적고 얘 이름을 지어주는데 상추가 자 지금 2개잖아요. 그러면 2개의 이름을 각각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초록이 아니면 초록이 파랑이 아니면은 초록이 분홍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상추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임펜으로 상추의 이름과 오늘 날짜를 자, 이 팻말에다가 적어주세요. 적고 나서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안 적었어요.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오늘 날짜 상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자, 이렇게 꽂아서 자, 여러분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오늘 활동 어땠나요? 자, 정말 도시농부가 되어본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이 2포트만 상추를 키워도 이 상추는 진짜 위에서 뜯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뜯어주는데 굉장히 뜯어주면 또 자라고 뜯어주면 또 자라고 그 대신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물을 말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식탁에는 상추가 계속해서 자,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정말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흙을 만지고 이런 식물을 만질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요. 힐링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